도리쌤의 그림책 강의입니다. 오늘은 311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책은 달려라 애니 자전거 타고 세계 속으로입니다. 달려라 애니 2024년 작품이고요. 글작가는 비비안 커크필드이고요. 그림작가는 앨리슨 제이입니다. 작품의 특징은 포스트 모던 그림책인데요. 이게 장르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만화에 말풍선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서체가 나오는데요. 서술체가 나오고요. 말풍선 안에 글자, 서체가 또 다릅니다. 왜곡된 공간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도가 나오면 그 공간 안에서 보면은 사람보다 꽤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크기, 인물의 크기와 공간의 크기가 비율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왜곡된 공간, 그 다음에 자유로운 그림틀, 시간이 오래되었다 하는 느낌을 주는 균열이 된 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타일이 균열이 되어 있다 하는 느낌,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거는 주인공 애니가 그 당시를 살면서 성 역할 고정관념, 그 다음 여성, 그러니까 여성이 뭘 할 수 있어, 집에서 밥이나 하지, 이런 성 역할의 고정관념에 대한 도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애니가 자전거를 타고 세계 속으로 달려감으로 인해서 이 역할이 주는 거는 미국 전역에 여성의 역할, 선거권이 획득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용입니다. 여자의 삶에 관한 고정관념에 대해 애니는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자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여성입니다. 어느 날 어떤 부유한 사업가 2명이 내기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자전거로 세계 일주를 처음 성공하는 여성에게 1만 달러의 상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주인공 애니는 자전거를 못 타는데도 도전을 하였습니다. 1894년 6월 25일 보스턴의 매사추세츠주 의사당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며 애니는 세계 일주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발문입니다. 여성들은 결혼하고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친구들은 하고 싶은 일의 성취를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본 적이 있나요? 앞표지와 뒷표지입니다. 판형을 보면은요, 사각형 판형이죠. 텔레비전으로 보면 와이드 텔레비전에 그 형태가 나오는 거죠. 땅의 넓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앞표지하고 뒷표지를 쫙 펼쳐서 놓으니까 이게 하나의 그림이잖아요. 그래, 보통 보면 앞표지에는 앞문, 뒷표지는 뒷문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림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한 그림으로 쫙 펼쳐놨죠. 양점 펼침면으로.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림책의 전형적인 스타일을 벗어난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그림책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뒷표지에 보면 여자가 자전거를 타는 게 뭐가 그리 대수냐고요? 1890년대는 자전거를 타는 여자가 거의 없었답니다. 여자들이 자전거 타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꽉 조이는 속옷에 땅에 질질 끌리는 길고 무거운 치마를 입었기 때문이지요. 지금은 믿기 힘들지만 그때는 여자가 바지 입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기 위해 남들이 눈살을 찌푸리건 손가락질을 하건 아랑곳 없이 용감하게 헐렁한 바지로 갈아입은 여성이 있습니다. 애니 런던데리. 자전거를 타고 세계 일주를 떠난 그녀의 특별한 도전. 과연 애니 런던데리는 성공했을까요? 면지입니다. 밝은 색을 보니까 애니가 성공을 했구만 생각이 듭니다. 달려라 애니, 자전거 타고 세계 속으로. 그러니까 이 지구본을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지구 한 바퀴를 돌았나 봐. 여기 프랑스의 에펠탑, 미국의 자유여신상 있는 거 보니까 다른 나라를 다 돌았구만. 그런데 이렇게 균열된 타일 같은 느낌을 주고 있으니까 이게 오래전 일이었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죠. 나는 기자이자 신여성이에요. 신여성이 뭐냐고요?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못할 건 없다고 믿는 여성 아닐까요?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자도 할 수 있어요.
네, 애니의 사고방식이 나옵니다. 뒤에 줄줄줄줄 남자분들이 따라다니죠. 기자분 같아요. 카메라도 메고 있고 당시 카메라 이렇게 생겼나 봐요. 애니는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 부지런하고 강인한 여성이었어요. 청소며 빨래며 요리며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돈을 벌었어요. 지역신문에다 광고 기사를 작성하는 일도 하고 여러 사업을 벌였지요. 그런데도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던 중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부유한 사업가 2명이 내기를 했는데 자전거로 세계 일주를 처음 성공하는 여성에게 1만 달러의 상금을 주겠다는 것이었지요. 애니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도전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자전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도 말이에요. 내기의 조건은 까다로웠어요. 자전거로 세계 일주를 하는 동안 영어로만 말하기, 기부금 받지 않기, 여행하는 동안 5,000달러 벌기, 이 모든 것은 15개월 안에 해내고 돌아와야 1만 달러의 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요. 네. 여기 말풍선 안에 그땐 자전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도 반드시 도전해서 해내리라 마음먹었지요. 예. 영어 한마디 못하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어릴 때 가족과 함께 라트비아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거든요. 영어로 말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배우는데 힘들었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는 동생들을 돌보느라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애니 역시 어린 아이에 불과했지만 잘 버텨냈지요. 애니는 이제 다시 새롭게 도전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여성도 지금껏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기로 스스로 약속했지요. 그러려면 자전거 타는 법부터 배워야 했어요. 자전거를 배우려는 애니를 보고 사람들은 비아냥거렸지만 애니는 참고 견뎠어요. 말풍선 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전거를 타는 건 처음이었지만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수업 2번이면 충분했죠. 나는 곧바로 떠날 준비가 끝났다고 발표했어요. 여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894년 6월 25일 보스턴의 매사추세츠주 의사당 앞에 애니가 출발하는 것을 보기 위해 모였어요. 주머니에 여분의 속옷 한 벌만 넣은 채로 자전거에 올라탄 애니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며 비컨힐로 출발했어요. 이 당시 여성분들이 옷이 2벌이랍니다. 집에서 입는 홈웨어 같은 옷 하나 하고요. 바깥에 나가는 외출복 이렇게 2벌이 보통 이제 여성분들의 옷 가지수라고 그랬거든요. 그 옷 만드는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요. 페달을 밟으면서 균형을 잡고 자전거를 힘차게 몰아. 도시를 벗어나니 길이 울퉁불퉁해졌어요. 자전거가 덜커덩거리며 몹시 흔들렸지만 애니는 진흙탕 길로 바위 투성이 오솔길도 묵묵히 달렸어요. 허리가 아프고 옷이 꽉 끼고 길어서 불편했어요. 무엇보다 엉덩이가 너무 베겨서 딱딱한 자전거 안장에서 당장이라도 벗어나고 싶었지요. 어떤 날은 겨우 사과 한 알만 먹으며 하루 종일 달리고 또 어떤 날은 자갈밭에서 잠을 자기도 했어요. 출발한 지 92일째 되는 날 애니는 시카고에 도착했어요. 무거운 치마를 입은 채로 낑낑거리며 힘겹게 자전거를 끌고 오느라 몹시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직 가야 할 길이 약 38,624km나 남아 있었지요. 고작 1,609km 밖에 오지 않은 것이었어요. 9월 중순이라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었어요. 긴 여정이 남았지만 애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많은 여성들도 애니에 관한 기사를 읽고 애니가 성공하기를 응원했어요. 물론 모든 이가 애니를 응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남편과 자녀들은 내팽개친 채 무모한 도전에 나섰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애니가 여자일 리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여기 보면 자 페달을 밟으면서 균형을 잡고 자전거를 힘차게 몰아요 돼 있죠. 네. 애니는 남들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전을 이어갔어요. 지도를 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확인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샌프란시스코를 향해 서쪽으로 가는 대신 동쪽으로 돌아가서 대서양을 건너 프랑스로 가기로 했지요. 또 남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헐렁한 바지로 갈아입었어요. 무게가 나가는 여성용 자전거를 버리고 훨씬 가벼운 남성용으로 자전거로 바꿨어요. 가벼워서 빠른 대신 브레이크가 없어서 운전이 쉽지 않았지만
애니는 침착하게 페달을 밟으면서 균형을 잡고 자전거를 몰았어요. 조심조심. 나는 이 도전을 통해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거추장스러운 치마를 벗어던지고 가벼운 자전거를 탔더니 18일 만에 뉴욕에 닿을 수 있었어요. 애니는 프랑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어요. 한 배를 탄 승객들은 애니의 도전에 흥미를 보였어요.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는 애니는 자신의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는 대가로 승객들에게 돈을 받기로 했어요. 여행을 하는 동안 $5,000를 벌어야 하는 것이 내기의 규칙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배가 르아브르에 정박했을 때 애써 번 돈을 도둑 맞고 말았어요. 설상가상으로 프랑스 세관원이 애니의 자전거를 가지고 가버렸지요. 프랑스어를 모르는 애니는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어 몹시 답답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만 같았지요. 애니는 주변의 도움으로 자전거를 파리에서 돌려받기로 했어요. 애니는 기차를 타고 파리로 가서 자전거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었지요. 기차에 올라탄 애니는 지나치는 풍경을 보며 그리운 가족들을 떠올렸어요. 애니는 반드시 내기에서 이겨 아이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여성도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겠다고 결심했지요. 애니는 파리에 잠시 머물러서 돈을 벌었어요. 사진에다 사인을 해서 팔기도 하고 가게의 전문으로 일하기도 했어요. 스스로 움직이는 광고판이 되기도 했어요. 광고비를 받고 프랑스 회사의 광고 문구가 적힌 띠를 몸과 자전거에 두르고 거리를 누볐어요. 강연도 하고 자전거 타는 시범도 보이며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여기입니다. 내기를 끝내기로 한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애니는 파리를 떠나 마르세유를 향해 길을 떠났어요. 애니는 자전거에 미국 국기를 달고 다녔어요. 외국인이 애니에게 미국 국기를 선물하면서 어디를 가든 국기를 걸어두면 안전할 거라고 말했거든요. 하지만 마르세유를 48km쯤 남겨두고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복면을 쓴 세 남자가 나무 뒤에 숨어있다 불쑥 튀어나와서 애니에게 달려들었지요. 깜짝 놀라 넘어진 애니는 자전거에서 떨어져 어깨를 다치고 발목을 삐었어요. 도둑들은 애니의 주머니를 샅샅이 뒤졌어요. 하지만 찾아낸 것이라고는 고작 동전 3개가 전부였지요. 도둑들은 그제야 미안해졌는지 동전을 돌려주고 발길을 돌렸어요. 애니는 퉁퉁 부어오른 발목에 붕대를 감고 손잡이에 다리를 올린 채로 다른 발로 페달을 밟으면서 다시 자전거를 탔어요. 가까스로 마르세유에 도착한 애니는 부상 때문에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애니를 열렬히 환영해 주었어요. 오는 길에 도둑에게서 벗어난 사연을 듣고 나서는 더욱 열광했지요. 인기가 치솟은 애니는 강연도 했어요. 여행비를 보태주려는 회사에는 감사를 전하며 기부금 대신 광고비를 받아 자전거로 광고 전달을 뿌렸어요. 마르세유 사람들은 미국 국기가 휘날리는 자전거를 보고는 환호했어요. 자전거로 세계 일주를 하는 미국 여성을 향해 진심 어린 격려를 아끼지 않았지요. 애니는 함께 자전거를 타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도 감동했어요. 그들은 애니가 프랑스 땅에서 다시는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어디든지 함께 달렸거든요. 여기입니다. 하지만 애니는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아시아 대륙을 가로지르고 태평양을 넘어서 캘리포니아에서 시카고까지 미국 대륙도 횡단해야 했어요. 애니는 배를 타고 이집트를 거쳐 싱가포르, 사이공, 상하이로 향했지요. 항구에 도착할 때마다 애니는 자전거를 타고 도시 곳곳을 누비며 모험담을 풀어놓았어요. 자전거 바퀴가 닿는 곳마다 애니의 이야기가 퍼져나갔지요. 기자들은 애니가 인도에서 호랑이를 사냥했다느니 중국에서 전쟁 포로로 잡힌 애니를 40명의 프랑스 군인이 구해 주었다느니 하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신문에 실었어요. 아시아 대륙을 지나는 동안 우여곡절을 겪은 애니는 가까스로 미국으로 향하는 배에 오를 수 있었어요. 내기 날짜는 7개월도 남지 않았는 상황이었지요. 1895년 3월 23일 마침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애니는 자전거 세계 일주의 마지막 여정을 준비했어요. 나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 이 도전이 이대로 끝나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했어요. 아시아에서 너무 지체한 탓에 말이지요. 내가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 초조했어요.
애니에게 돈은 여전히 걱정거리였어요. 도대체 뭘 해야 5,000달러를 벌 수 있을까 고민했지요. 애니가 살던 때는 주로 남자가 일을 해서 돈을 벌던 시대였어요. 남자라도 1년에 1,000달러를 벌지 못했지요. 하지만 애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마을에 들을 때마다 자신의 여행에 관한 강연을 하고 사진을 팔며 돈을 벌어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애니가 캘리포니아주의 스톡턴에 강연을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좁은 골짜기 길을 따라 내리막을 달리는데 고삐 풀린 말과 마차가 쌩 하고 지나갔어요. 그 바람에 애니는 주위에 있던 철조망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애니는 크게 놀랐지만 몸을 일으킨 후 꿋꿋하게 다시 페달을 밟았어요. 눈이 시퍼렇게 멍들고 얼굴과 몸이 여기저기 상처투성이가 되었어도 애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여기입니다. 애니 앞에 최악의 여정이 남아 있었어요. 약 265km의 사막을 건너야 했지요. 페달을 밟자 바퀴를 돌릴 때마다 젖먹던 힘까지 쥐어짰어요. 이게 균형을 잡자. 다리가 후들거리고 입술이 부르터 모래 따위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뿐인가요? 장작을 패고 겨우 딱딱한 빵 한 조각을 얻어 허기를 달래고 잠잘 곳을 구하느라 가정고생을 했지요. 하지만 전 세계의 여성들이 애니가 도전에 성공하기를 고대했어요. 여자도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증명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지요. 애니는 끝을 봐야 했어요. 마침내 해냈어요. 애니는 시카고에 자전거를 타고 무사히 도착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두 모여 애니를 환영했지요. 애니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마음먹은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애니 런던 데리는 당당히 자전거에 올라타 그 시대의 사회가 강요하는 여성상에서 벗어났지요. 그녀가 말한 대로 애니는 신여성이었어요. 페달을 밟으면서 균형을 잡고 자전거를 힘차게 몰아요. 됐죠? 네, 이야기는 여기 끝납니다. 달려라 애니 어떠셨어요? 자전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면서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여성은 집에서 살림이나 해야 된다 하는 고정관념,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게 된 계기를 마련한 애니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